안녕하세요. 토이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부동산 사기당한 실제 사례 탑5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언제든지 가까운 내 지인들 또는 친인척, 심지어 본인에게까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좀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사기당한 실제 사례 탑5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전화 상담으로 오신 분인데요. 지금은 맹지인데 나중에 이 땅에 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덜컥 예약을 했습니다. 지적도상에도 빨간색 도로가 있었고요. 이 도로는 언제쯤 생길까요? 자, 제가 제대로 투자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좀 더 확인한 바로는 이분이 시세보다 2배 이상 정도 비싸게 주고 사신 상태였고요. 소개하신 분은 이제 가까운 지인이셨는데 2차선 도로가 나면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 2차선 계획이 난 걸 갖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 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2차선 도로가 난다라는 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수집 능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자료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맹지인데요. 자, 이거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이 땅이고요. 지금 이렇게 2차선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도로 2차선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건 맞고요. 하지만 이 도로가 언제 계획이 잡혀져 있던 것인지, 그리고 도로보상계획은 언제쯤 진행이 되는 것인지, 공사는 또 언제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객관적인 정보 파악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관할 시군구 도로과에 문의를 해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인분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셨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도로 관련한 땅들을 만나셨을 때는 꼭 도로과에 문의해 보시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미나 때 오신 수강생 한 분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묶여 있는 땅을 이제 샀다는 내용입니다. 주변에 뭐 이것저것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주변에 3기 신도시 주변의 땅이었던 건데요. 곧 용도 변경이 될 땅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혹을 시킨 거죠. 비교적 값도 싼 것 같아서 고민 끝에 구입했습니다. 분석 좀 부탁드려요 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분은 상담하는 결과 중에 2,500만 원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땅 평수는요 20평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그것도 개발 제한 구역 땅이에요. 자, 여러분, 이 개발 제한 구역 땅, 시청자님들, 개발 제한 구역 땅은요, 우리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아주 강력한 국가에서 규제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린벨트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땅들은 국가에서 풀어주지 않는 한 개인이 개발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개발 제한 구역 땅이 만약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요, 국가에서 거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수용 개발들이 거의 90% 이상이 넘습니다. 자, 이 수용 개발이라는 거는요,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한 2~3배 정도 보상을 해주고 강제적으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 토지는요, 토지에서도 개발 제한 구역 땅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영상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고수예요. 하지만 정말 이런 내용들이 생소하신 분들, 땅 초보인 분들일수록 개발 제한 구역 땅은 절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농림지역 땅들, 개발 제한 구역 땅들이, 자, 이렇게 막 이제 신도시가 개발된다고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변이 많죠. 그래서 뭐 과천이나 뭐 지금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이 인근의 개발 제한 구역 땅들, 특히 산을 갖고서 막 이제 10평, 20평 이렇게 쪼개서 파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개발 제한 구역 땅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전문가만 믿고 투자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분 내용은요, 전화 상담 오신 분인데, 이분도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뭐 책도 여러 권 쓰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튜브에 뭐 광고도 여러 번 나오고 개인 사이트도 있고 이름 걸고 하시는 분이기에 그냥 그 사람만 믿고 투자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요, 이 전문가를 잘 만나면 오히려 내가 어떤 시간적인 비용이나 기회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훨씬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런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런 책을 썼고 방송을 했다라고 해서 이분들만 믿고 내 재산을 맡긴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제 이제 책 쓰고 방송에서 이제 여러 그 사기를 친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책이든 아니면 땅에 관련한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올려놨으니까 내가 확인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은 한 다음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연은요, 도로 있는데 건축이 안 된다는 사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현장에도 2번인가 가봤고요, 도로에도 잘 붙어 있고요, 주변에 그럴싸한 개발 호재도 있었습니다. 땅 모양도 괜찮고 가격도 주변 시세 비슷해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건축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구두상으로는 다 되니까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내용을 보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자, 실제 이런 그 현황에 보시면 도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라요, 현황 도로예요. 현장에서 쓰는 도로라는 거죠. 자, 보시면 로드뷰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나 있는 걸 확인이 됩니다. 자, 보시면 실제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요, 땅은 지금 도로가 없습니다. 이 주변이 다 지금 맹지죠.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지금 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보시면 이 앞에 6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46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로는 지금 이 6번지 땅에 도로가 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지만 건축 허가가 나는 겁니다.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는 맹지죠. 이 부분에 지금 도로가 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47-6번지 이 땅이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인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현황상만 보고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한 사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건축 허가 나는 일반 땅들하고 같은 시세로 샀기 때문에요, 당연히 지금 건축 허가가 나면 문제가 되질 않지만 건축 허가가 나질 않기 때문에 이 땅은 맹지나 다름이 없는 거죠. 시세보다 3분의 1 가격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비싸게 주고 산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를 확인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담당 지자체에 꼭 문의를 해보시는 점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관할 지자체 이제 건축사무소나 토목 측량사무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데다가 의뢰를 맡기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이런 사례들을 만나셨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알아보시면 훨씬 수월하게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기획부동산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실제 사연들입니다. 실제 가장 피해를 많이 저에게도 상담으로 오는 건 중에 한 60-70%가 이 기획부동산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개팅 어플로 이성이 접근해 왔다는 겁니다. 여자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남을 유도를 했는데 뭐 이제 여기 이제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남을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막 과실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래서 돈을 벌었다. 그 다음에 뭐 수억짜리 스포츠카를 가지고 토지 투자를 성공한 대표이사 임원들의 월급을 엄청나게 이제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고 부의 과시, 근데 더 많은 것들을 했는데 생략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카페에 올려주신 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수상한 낌새 그리고 거리두기라고 나와 있는데 쭉 만났는데 솔직하지 못하다고 이제 느껴 더 이상 관계를 진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떠한 스킨십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분도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사연으로 올려주셨지만 대부분의 이 기획부동산에서 하는 방법들은요, 가까운 지인들,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 영업이나 이제 다단계 영업도 어떻게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요, 거의 그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좀 돈 있어 보이는 분들을 직원으로 보통 뭐 한 40-50명씩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만 근무하면 토요일 일요일 다 쉬게 해주고 주 5일 근무에 뭐 200만원 250만원을 주겠다. 그것도 여자분들만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우선은 그분들한테
땅을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땅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은 시키지 않고요, 그냥 막 개발 호재만 많다라는 점만 이렇게 각인을 시켜서 자기네 땅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 직원들에게 일차적으로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인들한테 그 주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인들에게 그 땅을 매매를 시키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게 대부분의 기획 부동산들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세 파악만 할 줄 알아도요, 기획 부동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에 건축 허가가 나는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한 번에 기획 부동산 토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사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평역입니다. 가평역 주변은 지금 뭐 거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지적 편집도를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가까이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땅들이 다 산인데요, 이게 뒤에 보시면 산입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지금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없죠. 다 맹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 직원들이 각각 있고요, 여기에는 주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수도권에서 가까운 역들, 이런 역세권 주변 역세권이 막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땅들을 뭐 10만 원, 20만 원에 사가지고요, 이렇게 막 20평, 30평씩 지분이나 잘라가지고 분할로 해가지고 비싸게 거의 100만 원대 이상으로 땅을 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획 부동산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시세 파악, 그 다음에 건축허가, 도로 이런 부분만 잘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거나 또 질문 있으신 것들은 저희 유튜브 댓글, 저희 카페 질문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